이 모든 사랑이 누군가의 기억을 짓밟는 일이라면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백의 순간 이후에도 여전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웃고 있었고 한동석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멈춰버린 시간과 지워지지 않을 그림자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그날 저녁 식탁 위에서 남긴 단 한마디 당신은 내 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는 마치 잘 들리는 속삭임처럼 두 사람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그 말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석 역시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곧 동의라는 말처럼 두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견고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오해가 조용히 틈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우연한 척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회사 일에 몰두하는 듯 보였습니다. 회의 일정은 평소보다 빽빽했고 호텔 확장 사업에 대한 구상안을 검토하는 데도 예전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LX 호텔 내부에서는 회장님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항상 있던 마광숙이 만든 수제 막걸리 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회장의 시계가 늘 3분 늦게 맞춰져 있다는 점도. 한편 마광숙은 독수리 술도가에 더욱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출시한 막걸리 광숙담의 시음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광숙은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성과도 술도가 사람들의 칭찬도 그녀를 웃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어느새 그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하고 솔직했던 마광숙이 이제는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라는 자책 속에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광숙의 변화는 시동생들에게도 감지되었습니다. 오흥수는 형수님,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셔? 라고 농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평소와 달리 짧고 건조하자 곧바로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오범수는 말없이 그녀가 만든 막걸리를 들고 집에 돌아가 마시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광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광숙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형님이랑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그 물음에 마광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잠깐 쉬는 거야. 바람 쐬는 중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대답에 오광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오해가 둘 사이를 가르고 있다는 것을. 한동석은 결국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마광숙에게 상처를 주기 싫었습니다. 사랑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라 믿었습니다. 박정수 여사가 맞았는지도 몰라. 그녀의 딸을 잊는다는 건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그렇게 그는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광숙을 만나지 말자. 그리고 자신은 다시 LX 호텔의 회장으로 돌아가자. 차갑고 정리된 삶 속에서 그녀의 따뜻함을 추억으로만 간직하자. 하지만 마광숙은 그렇게 끝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LX 호텔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동석을 원망하며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대로 전하는 것. 광숙담이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되고 있는 막걸리의 병 라벨 안쪽에 조용히 손글씨 편지를 인쇄해 넣었습니다. 좋아해서 시작했고 사랑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은 늘 맑은 날의 사람입니다. 그 손편지는 우연히 한동석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LX 호텔 VIP 고객 중 한 명이 감사의 의미로 보내온 광숙담을 수령한 그날, 한동석은 그것이 마광숙이 만든 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심코 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병 안쪽에서 라벨이 갈라지며 나타난 손글씨를 보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가슴 깊이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편지는 단 한 문장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 한동석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박정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도리일까?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믿고 다시 마광숙에게 다가가야 할까?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장되어 있는 마광숙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각 마광숙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막걸리 병에 또 다른 손편지를 넣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다시 걸어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독고탁의 집에서는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세리에게 남긴 편지를 들고 사라진 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고 독고세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오강수는 장미애가 향한 마지막 장소가 자신이 훈련 중 사고로 구조되었던 그 바닷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광숙에게 급히 이 사실을 알리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광숙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막걸리 납품차를 몰고 시장통을 지나던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들이 다시 뒤엉키려는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한동석은 다시 마광숙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그리고 장미애의 마지막 행보는 또 다른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되어줄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증명할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